엄광석 심의위원은 국민의 25%가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학계에서 진보 성향의 국민이 전체 25%라고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진보적인 성향의 국민이 모두 헌정 파괴 세력이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심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념의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박경현 PD가 들여다봤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다뤘던 KBS 추정 60분. 방송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 심의는 과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방송이 나간 뒤 방심위에 한 통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시청 소감 정도의 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또 다른 민원. 맞춤법조차 엉망인 초등학생 수준의 글이었습니다. 줄곧 팩트를 강조했지만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마치 재판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것처럼 썼지만 당시 법원은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민원을 근거로 방심위의 심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11월 21일 결국 추정 60분은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왔길래 우리를 심의했느냐라고 그 민원 2장을 받았어요. 2개를. 2개를 보면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초등학생 수준이 쓴 거로 추정되는 말도 안 되는 그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경고를 받은 거죠. 제작진은 민원인의 정체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이 제기되면 요청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한다고 말합니다.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정체를 짐작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방송하는 시민방송 RTV도 지난해 한 개인의 민원에 의해 방심위의 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인터넷 게시판 일간베스트에 자신이 넣었다는 민원 내용을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민원이 방심위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방심위 심의는 이렇게 민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의 4분의 1 이상이 공정성, 객관성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심의에 회부되면 또 다른 황당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방심위 전체 회의. 5분 정도의 포토타임 뒤 회의실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방청은 아래층에 있는 회의실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회의 장면을 중계하는 화면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자주 연출됐습니다. 방송 심의가 아니라 여야의 정치 공방을 보는 듯합니다. 본인이 말이 틀렸으면 삭제를 하는 것은 타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김태권 위원님.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회의할 때마다 논리가 포함하면 반말하고 그 욕설하는 거 아니야 지금. 급기야 고성이 오고 갑니다. 이게 왜 국기 몰라게요? 어떻게 국기에 누가 만드는 국기예요? 아니 당신들의 국기는 도대체 뭡니까? 정부 여당 쪽 위원들은 박창신 신부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신부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정치 공세를 편 새누리당 의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잇따라 출연시켜 박 신부를 종북으로 모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충분히 내보냈습니다. 신부님은 강론 중에 뭐든지 지금 북한 편을 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과연 몇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방심위는 박 신부를 출연시켜 발언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을 제재한 것입니다. 특히 NLL은 지켜야 한다는 박 신부의 말은 쏙 빼놓고
종북딱지를 씌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북한 주장을 되풀이한 발언이라고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의 시작부터 의결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과정의 연속입니다. 정부 정책 또는 안보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의 방송에 등장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 이제 들이대는 것들이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송 심의 규정을 계기로 삼아서 좀 입을 막고 있는 게 아니냐.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줄줄이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방심위는 그러나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을 종북 세력 5인방으로 규정해 무리를 빚은 채널A의 탕탕평평, 친일 행적이 뚜렷한 백선엽에 대한 미화로 논란을 일으킨 KBS의 전쟁과 군인 백선엽 편, 노동조합과의 충돌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MBC 권재홍 보도본부장 부상보도 등 친정부 극우보수 성향의 보도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정 제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가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의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권의 불편한 소재를 다뤘을 때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제작자들이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제재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